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터널스는 명작인가 망작인가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관객들의 반응도 호불호가 극명히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마블 영화의 톤이랑 굉장히 다른 영화라는 점일 것 같아요. 일단 영화의 런닝타임이 길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화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데 쓰고, 처음 보는 캐릭터들이 10명이나 나오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앞전에 서사가 깔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2시간 반도 모자랄 수 있겠죠. 뭔가 지구의 위기가 오긴 하는데 이게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마블 스튜디오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피니티 사가가 끝나고 타노스를 쓰러뜨리고 인류를 구원한 다음에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위협, 새로운 등장인물, 새로운 큰 판을 짜기 위한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영화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이터널스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온 우주를 건 싸우면서 지구인들이 이겼는데 얼마나 더 큰 위협이 필요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타노스 이상 가는 위협이 와야 더 자극을 받고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터널스는 거대한 우주 세계관에 대해서 기초를 깔아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그래서 약간 이제 아테나라던가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 어느 정도 차용을 해서 MCU화하는 과정을 또 있고, 각색의 등장인물들의 매력을 어느 정도 살려서 보는 재미를 이끌어 나가고, 클로이 자우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원경, 거대한 장엄한 영상과 인물의 내밀한 감정을 모두 다 찍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목적지를 가지고 진행한 영화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와 비슷한 구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에고가 하는 행위와 유사한 셀스티얼이 지구를 하나의 알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들의 부하였던 이터널스가 개심을 해서 셀레스티얼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 포스터 보면은 이제 이터널스 10명이 전부 포스터에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국인 시점에서 크게 2명일 것 같습니다. 마동석하고 안젤리나 졸리겠죠. 저는 크게 2가지를 느꼈습니다. 타이 캐스팅, 어울리는 배우를 쓰는 캐스팅과 그 반대의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캐릭터로 배우를 활용하는 점. 마동석은 전형적인 타이 캐스팅이에요. 분량은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사실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족방매야 같은 걸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등장인물이 많고 한 명에게 서사를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돼요.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배우들은 다 타입캐스팅을 했어요. 인지도가 낮은 배우들을 데리고 거대한 서사를 끌고 나가야 되고, 외양,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전에 나왔던 어떤 행동들로서 유명한 지점들을 활용을 해야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정점으로 찍혔던 게 저는 마동석이 맡은 길가메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젤리나 졸리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당연히 칼 들고 촥촥 하는 예고편 보면 와 진짜 멋있게 싸우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헤나 캐릭터는 치매를 앓고 있는 왕년의 여전사 캐릭터예요. 그리고 화려하게 싸우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자기한테 슈퍼히어로 영화 오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전부 거절을 했다. 이건 뭔가 달랐다,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자기의 활용과 전혀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갔을 때 기대 심리가 충족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은 거의 타입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세르시 역의 잭 마첸, 영화에서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저는 세르시가 화자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장한다고 보기 되게 얄팍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가장 극명하게 갈등을 겪고 성장하는 캐릭터는 사실 이카리스, 에릭 헤어건이 맡은 드루이드, 덩케르크에서 전쟁에 휘말려서 죽는 소년 역할로 나왔던 배우예요. 악역으로 많이 나왔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셀마 헤이액이 맡은 에이젝 역할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타입캐스팅, 물론 셀마 헤이액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지만 어울리는 배우로 썼다. 나머지 배우분들도 이 이제 캐스팅의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블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성에 대한 것을 견내려고 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인류는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영화 내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요새 말로는 굉장히 PC한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요. 삶은 다양한 형태로서 존재하고 유대감을 형성을 해서 이제 가족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 어느 정도 이제 영화 저면에 깔려 있는데, 그 형태는 다양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연출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클로에 자오의 연출 목적, 그 잘 구현됐는가를 이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려움은 기존에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캐릭터들을 어떻게 영상화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이카리스는 사실 품의 느낌이 많이 나고, 마타리는 2번 정도 구현됐던 퀵실버, 플래시와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제 빨리 달리는 연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렵죠. 비지에서 어떤 걸 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나왔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공을 들이고 괜찮은 캐릭터는 이카리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캐릭터의 묘사나 배우의 연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이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카리스 굉장히 시리어스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농담은 전혀 안 하고 결말을 알고 있는 캐릭터고,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위치에 서 있는 캐릭터인데 다른 애들은 아무도 몰라. 거기서 오는 답답함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이카리스 캐릭터의 깊이를 주려고 했죠. 물론 이건 다 설명적입니다. 얄팍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의 최종 보스를 이카리스로 설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카리스는 마지막에 신화처럼 태양으로 날아가서 자살을 하죠. 저 캐릭터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야 되는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리고 리차드 매든이라는 배우도 슈퍼맨 역할 한번 해보고, 마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출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그 어떤 스피드 계열의 영웅과 또 다른 연출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어디론가에 가서 뭔가를 집어서 뭔가를 확인하고 이런 것이 잘 표현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카리 캐릭터의 특징은 수화로 대화를 하는데, 깊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터널스는 셀레스티얼이 만든 로봇 같은 애들인데 굳이 청각 장애인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성적인 캐릭터의 활용적인 측면을 연출적으로 봤을 때 킹고는 인도 계열로 나와서 영화가 시리어스하고 설명적인 부분으로서 기능하는데, 재미와 위트, 마지막에 변질했다가 돌아오는 스프라이트의 활용도 좋다. 5000년 동안 계속 어린애로 살아야 되고 인간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어떤 갈등 요소 같은 얘기가 영화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연출 방식이나 목적성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설명적이어야 하는 상황, 사실 걔들이 누군지 다 모르고 그 아이의 갈등도 다 말로 설명해줘야 되고, 클로에 자오 감독은 테렌스 멜릭이 연출했던 트리 오브 라이프를 모든 배우들과 함께 봤다고 해요. 이 영화는 진짜 유명한 예술 영화인데 보기 힘든 영화예요. 지루하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한 영상미, 웅장한 자연, 그걸 어떻게 블록버스터랑 녹일 것인가. 이터널스의 제작비가 앞서 개봉했던 블랙 위도우보다 샹시보다 훨씬 많아요. 마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배팅을 한 거죠. 자기네들의 이제 허들을 높여서 사람들이 아는 캐릭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이제 마카리 테나 드루이그들은 우주로 나가서 타노스의 동생이라고 스타폭스를 만나잖아요. 아이언맨 1탄에서 닉퓨리로 나와가지고 영웅들이 넘어 있는 줄 아니? 뭐 이런 느낌인데 닉퓨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벤져스 1편이 타노스가 처음 쿠키 영상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타노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각자의 서사를 만들고, 그런 느낌. 데비안츠와 이터널스 간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데비안츠도 피해자, 이터널스도 피해자고, 더 큰 대의를 위한, 다른 우주를 순환하기 위해서 지구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셀레스티얼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이터널스 내분이 일어나서 막으려고 하는 사람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격돌을 한다. 그 과정 중에 데비안츠가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싸운다. 인공 생명체들이 주인으로부터 쓰여지고 버림을 받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야심이 넘치죠. 지금 마블 영화에서 할 것 같지 않은 얘기를 하거든요. 인류의,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라던가 자기가 쌓아 올려왔던 기억들, 그것들을 소중히 했을 때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감독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이 영화는 거대한 사랑 이야기죠. 이카리스는 마지막에 세르시가 티아메트를 돌로 만들기 전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상하 죽이지 못하죠. 결국 그 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얼개가 전개가 되고, 셀레스티얼이 돌이 되고 나니까 실패를 해서 이카리스는 자살을 선택하는데,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고 화합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이지 않았나. 근데 문제는 이터널스는 인간이 아니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느냐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감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어쩔 수 없이 설명적인 측면이 있고, 그게 설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연출이 판단을 하면 눈속임을 해야 돼요.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엄청난 액션이 기다리고 있지,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해야 사람들이 거기서 몰입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클로에 자오 감독은 액션 연출 굉장히 잘했는데 그것보다는 인물들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을 겪는 것들은 이터널스들이니까 그들의 감정이 영화의 중요 핵심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액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긴 러닝타임에 비해서는 짧지 않나, 맛보기 정도처럼 느껴지는 건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 뒤에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을 하고 멀티버스, 전 우주에 서져 있는 새로운 우주의 다양한 영웅들이 세계선을 넘나들면서 싸우는 거대한 전쟁이 예고되어 있고, 마블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영화는 거기에 세계관 설명용 큰 얼개 역할을 하는 영화다. 이 영화의 목적은 셀레스티얼이라는 게 있고 사실상 신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마블에서 생각하는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인 것 같고, 이제 그 신과 맞서 싸우기 위한, 아니면 신을 이용해서 다른 악당이 나온다든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12월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